2024년도 영업이익을 비교해 보니까 포스트 시즌에 진출한 12개 팀 중에 4개 팀이 적자를 봤습니다. 팀들이 흑자를 보기 위해서는 포스트 시즌 수익이 굉장히 많이 증가해야겠네요. 포스트 시즌의 수입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비즈니스맨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2024년도 메이저리그의 포스트 시즌에 진출한 12개 팀의 경영 성적표를 한번 예측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정규 시즌의 관중수의 변화를 이용하여서 2024년도의 영업이익을 각각 계산해 보았고요. 그런데 12개 팀 중에 한 4개 팀은 영업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였고 8개 팀은 흑자를 보여서 성적이 좋다고 해서 무조건 수입이 흑자로 돌아서는 건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 4개 팀도 최종적인 영업이익은 흑자가 될 가능성이 있겠죠. 왜냐하면 포스트 시즌에서의 수입을 아직 계산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은 포스트 시즌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최종 포스트 시즌 팀별 수익을 계산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나름대로 오늘은 포스트 시즌의 수입은 어떻게 결정되는가를 한번 확인하면서 대략적인 전망을 해보는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포스트 시즌의 수입을 또 분배를 해야 되겠죠. 그 분배하는 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트 시즌의 수입은 뭐가 있냐면은 입장 수입입니다. 그렇죠? 그게 다입니다. 왜냐하면 물론 이제 머천다이즈 판매 이런 건 개별팀이 없는 수익이 될 거고 그건 다른 것이고 전체적으로 메이저리그에서 얻는 수입은 입장 수입입니다. 방송 수입은 이미 방송 중계권은 이미 팔았기 때문에 그거는 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이 입장 수입을 어떻게 나누는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메이저리그 사무국이 총 입장 수입의 15%를 가져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수들에게도 정해진 룰에 의해서 나눠줍니다. 자, 포스트 시즌은 뭘로 구성되어 있죠? 먼저 와일드 카드 게임 있죠. 3전 2선승제가 와일드 카드 경기들의 어떤 룰이고요. 그 다음에 디비전 시리즈를 하죠. 5전 3승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각 리그의 챔피언십 시리즈. 이게 6전 4선승제. 그 다음에 마지막 월드 시리즈가 있겠죠. 7경기를 하죠. 그런데 와일드카드의 입장 수입의 50%를 선수가 가져가요. 그 다음에 디비전 시리즈는 5전 3선승이잖아요. 그러니까 3경기를 할지 4경기를 할지 5경기를 할지 모르잖아요. 메이저리그 선수 노조와 메이저리그 사무국과 이미 단체 협약을 맺어서 정해놓은 룰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 3경기만 카운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60%를 선수에게 줍니다. 만약에 3경기만에 끝났다. 그러면은 구단은 좀 억울하겠죠. 왜냐하면 거기에 60% 주고 그다음 메이저리그 사무국에 15% 주면 그럼 남는 거는 25%밖에 안 남잖아요. 그러니까는 선수는 60% 가는데 구단이 25%밖에 못 가는. 그러나 이게 5경기까지 가면은 또 상황은 역전되죠. 추가적인 4번째, 5번째 경기의 수입은 선수들에게 나눠주지 않으니까 좀 약간 복글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리그 챔피언십 시리즈나 월드 시리즈나 다 1전 4선승제이니까 얘는 처음 4경기에 60%를 선수에게 줍니다. 4승 무패로 끝나버리면은 그냥 구단은 굉장히 허탈한 거고 7차전까지 가면 구단은 굉장히 좀 좋겠고 요게 이제 수입의 분배 룰입니다. 그럼 구단은 얼마냐? 그럼 아까 사무국에 15% 주고 선수에게 각각 줬고 하니까 그 나머지 구단의 몫입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계산하기가 좀 어렵겠죠. 왜냐하면 경기가 얼마나 벌어졌냐에 따라 다르니까. 그 다음에 특이한 거는 그 홈팀이 어디냐와 무관하게 홈 어웨이 팀이 그냥 균등하게 배분합니다.
포스트 시즌에서는. 레귤러 시즌에서는 홈팀이 갖고 레비뉴 쉐어링에 의해서 일정 부분을 어웨이 팀에게 주는데, 이 포스트 시즌에서는 홈 어웨이 구분 없이 균등하게 배분합니다. 그러면 정리해보면은 총 입장 수입에서 메이저리그 사무국이 15%, 그다음 선수들이 각각의 룰에 의해서 받는데 대충 한 40%, 42% 이 정도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구단도 선수와 비슷하게 한 40%, 42% 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 우리나라와 한 가지 차이점은, 우리나라는 포스트 시즌에 들어오면은 입장료라든지 이런 게 전부 이제 운영의 주체가 KBO로 넘어갑니다. 팀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정규 시즌에는 홈팀이 이제 모든 것을 관리하고 자기 입장료도 정하고 이렇게 하는데, 포스트 시즌에 들어오면은 KBO가 다 합니다. 근데 메이저리그에는 좀 달라요. 메이저리그에서는 홈팀이 어느 팀이냐에 따라 티켓이 다 달라요. 입장 요금이 다 달라져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뉴욕 양키스 같은 빅마켓 팀은 입장 요금이 더 비싸겠죠. 스몰 마켓 팀은 입장 요금이 상대적으로 싸겠죠. 물론 정규 시즌보다 훨씬 올라가니까. 하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같은 포스트 시즌에 올라와도, 예를 들어서 스몰 마켓 팀 두 팀이 만나서 경기를 하면은 그 입장 수입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그 팀이 받아가는 수입이 다 작아질 겁니다. 근데 지금 디비전 시리즈로 캔사스시티 로얄스 같은 스몰 마켓 팀이 뉴욕 양키스와 붙는데, 이 팀은 뉴욕 양키스의 경기에서 입장 수입이 많을 거 아니겠어요. 그거 그냥 반씩 나눠 가지니까 굉장히 많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캔사스시티 로얄스는 전년도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수익이 예상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룰이고요. 두 번째는, 그럼 포스트 시즌에서는 입장료가 얼마나 되느냐, 이거 대충 한번 감을 갖기 위해서 한번 보시면은, 내가 몇 가지 예만 한번 찾아봤는데요. 디비전 시리즈의 경우 클리블랜드의 홈 경기만 한번 봤는데 최소 145달러 그러더라고요. 최소만 이렇지, 굉장히 그 입장 요금이 다양한 좌석에 다양한 가격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다 이렇게 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최소 가격만 이렇게 한번 갖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거죠. 이거 제일 싼 입장 요금이 보통은 한 구장마다 다르겠지만 15달러 한 데도 있고 한 30달러 한 데도 있고, 그런데 145달러로 팍 증가하니까. 그 다음에 리그 챔피언십 시리즈로 가면은 클리블랜드의 홈 경기가 최소한 190달러, 샌디에고 같은 경우는 248달러 이렇게 팍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월드 시리즈를 보면은 클리블랜드는 홈 경기라도 첫 경기냐 둘째 경기냐에 따라 달라지네요. 홈 경기 첫 번째 거는 3,516만, 그게 최소. 그러니까는 더 비싼 건 6,000달러, 엄청나게 증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6,000달러면은 거의 1,000만 원에 육박하는 거 아니에요? 한 800만 원, 900만 원 이렇게. 가장 싼 것도 평소에 한 30달러 하던 것도 이제 3,500달러니까 100배 증가하는 건가요? 그것도 한 500만 원 정도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샌디에고를 볼까? 샌디에고는 월드 시리즈 홈 경기를 첫 번째 홈 경기의 경우에는 1,800달러, 그 다음에 홈 경기 두 번째는 1,700달러, 세 번째 홈 경기는 2,000달러, 그 다음 네 번째 홈 경기는 이게 파이널 경기겠죠. 그러니까 2,249달러, 이런 식으로. 입장 요금이 엄청나게 증가하겠구나. 그리고 보면은 시리즈가 점점 뒤로 갈수록 요금이 엄청나게 증가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포스트 시즌 레비뉴도 점점 더 출을 오래 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포스트 시즌이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설정을 해놓고 한번 수입을 생각해 볼까요?
디비전 시리즈는 5전 3선승제잖아요. 그래서 4개의 시리즈가 열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평균적으로 한 4경기 정도 했다고 치죠. 가정을 하죠. 아마 올해 보면은 4경기보다는 좀 더 많을 것 같은데 4경기 했다고 보고요. 리그 챔피언십 시리즈는 7전 4선승제죠. 그 다음에 월드 시리즈도 마찬가지고 이 경기는 한 6경기를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아까 계산법에 의하면 선수의 목이 한 42% 가더라고요. 그럼 구단의 목은 42% 떼주고 그 다음에 메이저리그의 사무국의 15% 떼주면 약 43%. 그래서 포스트 시즌 입장 수입의 한 43%는 구단이 가져가는구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게 팀별로 어떻게 분배되나를 한번 보면요. 2023년도에 보면은 선수의 몫은 발표돼 있어요. 총 액수는 안 발표돼 있고. 그러니까 역산하면 계산을 할 수 있겠죠. 선수의 몫이 1억 800만 달러였습니다. 올해는 전년도보다 많이 증가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전년도에는 월드 시리즈를 누구가 했냐면은 텍사스 레인저스와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가 했습니다. 근데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는 대표적인 스몰 마켓 팀 중에 하나고 텍사스 레인저스는 좀 빅마켓 팀이긴 하지만 뭐 LA 다저스나 뉴욕 양키스나 뭐 이런 팀과는 비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포스트 시즌 팀보다 화려하지가 않기 때문에 포스트 시즌 수입이 올해가 오히려 더 증가할 거다 이렇게 저는 보여주는데 일단 작년 걸로 보면 1억 800만 달러인데 우승팀인 텍사스가 거의 40%를 가져갔습니다. 3,900만 달러. 그 다음에 준우승팀인 애리조나가 2,600만 달러. 그러니까 한 25% 정도 가져가겠죠. 그러니까 40%, 25%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리그 챔피언십에서 패한 팀들, 즉 필라델피아와 휴스턴이 각각 1,300만 달러를 받았으니까 어떻게 돼요? 25%에서 한 반 정도 되니까는 한 12.5% 정도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디비전 시리즈에서 패한 팀들이 애틀랜타, 볼티모어, LA, 미네소타인데 350만 달러 정도를 벌었습니다. 근데 이 팀마다 조금씩 달라집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기가 한 경기에서의 입장 수입을 분배하는 룰을 아까 보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다는 것이지 평균적으로 조금씩 다릅니다. 그 다음에 와일드카드 패자는 100만 달러도 안 돼요. 예. 그러면 구단은 아까 43%, 선수목이 42%니까 뭐 1억 1천만 달러 정도 수준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대략으로 계산하면 우승팀이 40%, 준우승팀이 22% 정도가 되니까 그것을 계산해가지고 한번 산정해 보시면은 좋지 않을까. 자, 그러면 한번 적당히 볼까요? 아직 포스트 시즌이 끝나지 않아서 알 수가 없는데 뉴욕 양키스는 현재 디비전 시리즈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정규 시즌만으로 봤을 때는 이 표에 의하면 영업이익이 한 2천만 달러 적자를 보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네, 2천만 달러 정도면 양키스가 디비전 시리즈에서 캔사스시티 로열스를 이기고 리그 챔피언십 정도만 가도 요 적자는 충분히 개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리그 챔피언십 시리즈가서 전달할지라도 전년도에 약 1,300만 달러를 받았는데 올해는 뭐 1,900만 달러는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양키스는 자기의 경기의 입장 수입을 가지고 분배하는 거니까 더 많이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리그 챔피언십에서 이기면은 월드 시리즈를 가야 되니까 흑자 전환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클리블랜드 가디언스도 지금 디트로이트 타이거스와 디비전 시리즈를 한창 아주 박빙의 승부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 팀은 이미 레귤러 시즌도 흑자를 받고 플레이오프에서도 디비전 시리즈에서 이기건 지건
꽤 이제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거기 때문에 클리블랜드 인디언스는 올해 아주 대박난 팀이다. 잘하면은 뭐 1억 달러는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입장 수입을, 제가 지금 계산하지 않은 거 수입 중에 하나는 뭐냐면 포스트 시즌에 진출함에 따른 포스트 시즌에서 벌어지는 레비뉴, 즉 이제 뭐 머천다이즈 판매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는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 휴스턴 애스트로스는 레귤러 시즌 기준으로 봤을 때는 1,100만 달러 적자가 나는 것으로 예상했는데, 근데 얘는 이미 와일드카드 경기에서 패했어요. 와일드카드에서 패하면 약간 뭐 한 100만 달러 정도 받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1,100만 달러의 적자가 완전히 만회되지 않겠죠. 그래서 적자를 볼 것으로 생각하고, 볼티모어 오리올스는 뭐 워낙 뭐 정규 시즌에서 이윤이 크기 때문에 포스트 시즌에서는 뭐 수입이 적다 할지라도 많은 흑자를 낼 걸로 생각하고, 캔사스시티 로열스도 마찬가지고 디트로이트 타이거스도 마찬가지. 예상컨대 아메리칸 리그에 진출한 6개 팀 중에 휴스턴 애스트로스만 적자를 기록할 것이고, 나머지 4팀은, 그리고 뉴욕 양키스는 소폭 흑자를나 뭐 소폭 적자 뭐 이 정도를 기록할 것 같고, 만약에 월드 시리즈까지 진출하고 우승을 한다면은 양키스의 이건 꽤 흑자로 많이 돌아갈 거라고 이렇게 생각되지만, 그 다음에 나머지 4개 팀들, 클리블랜드, 그 다음에 볼티모어, 캔사스시티, 디트로이트 타이거스, 4개 팀 모두 다 스몰 마켓 팀이죠. 이 팀들은 굉장히 많은 빅마켓 팀보다 훨씬 더 많은 영업이익을 기록할 거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아메리칸 리그를 봤으니까 이제 내셔널 리그를 보면은 정규 시즌의 입장 수입으로 봤을 때는 샌디에고 파드레스와 뉴욕 매츠가 적자가 컸습니다. 뉴욕 매츠는 2억 6천만 달러의 적자이기 때문에 얘는 월드 시리즈 우승에도 적자일 겁니다. 2억 달러가 넘는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샌디에고 파드레스는 지금 다저스와 디비전 시리즈에서 2승 2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 거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텐데, 디비전 시리즈에서 패하면은 전년도에는 한 3,500만 달러 정도인데, 올해는 특히 샌디에고와 다저스는 둘 다 관중 수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보다 훨씬 많아서 뭐 최소한 500만 달러 정도는 될 것 같은데, 그걸 가지고는 2,600만 달러의 적자를 만회하기는 어렵겠죠. 그러니까 샌디에고 파드레스가 흑자나 브레이크 이븐을 가기 위해서는 다저스의 벽을 넘고 리그 챔피언십까지는 진출해야지 좀 만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고요. 나머지 팀들은 뭐 애틀랜타 브레이브스, 그 다음에 밀워키 브루어스, 이런 팀들은 다 탈락을 하였죠. 탈락을 하였지만은 뭐 영업이익이 다 이미 흑자였고, 그래서 이거보다 소폭의 수입을 더 증가한 흑자폭이 좀 더 커지는 것으로 생각하고, LA 다저스는 800만 달러 정도의 아주 소폭 흑자를 정규 시즌에서 기록할 걸로 예상되는데, 포스트 시즌의 입장 수입을 증가하면 여기도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LA 다저스가 샌디에고 파드레스를 이기고 3승 2패로 리그 챔피언십으로 가면은 이미 거기 기다리고 있는 뉴욕 매츠를 만날 것입니다. 뉴욕 매츠도 물론 양키스의 위세에는 못 미치지만 뉴욕에 있는 팀입니다. 그리고 리그 챔피언십까지 올라가면 엄청난 많은 팬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빅 이벤트라고 볼 수 있겠죠. 만약에 거기서 다저스가 이기고 혹은 뉴욕 매치가 이겨도 마찬가지지만 아메리칸 리그에서 뉴욕 양키스가 올라온다 보면 이건 정말 진짜 빅마켓 팀들의 빅 이벤트. 매치가 올라가면은 뉴욕 시리즈가 벌어질 거고, 다저스가 올라면 서부의 맹주 LA의 다저스와 동부의 맹주 뉴욕 양키스. 그래서 아마 입장 수입이라든지 이런 것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다저스가 우승한다면 엄청난 수입을 가져가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